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 안녕하세요. 열다북스 대표 복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지인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트랜스젠더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와중에 또 쉴 새 없죠. 네. 또 사건이 터졌어요. 네. 지금 녹음하는 시점으로부터 조금 지난 일이긴 한데 네, 맞습니다.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아마 이 사건이 10월 21일경에 일이 터졌고 약 2, 3일 정도 되게 집중적으로 막 입장문을 올리면서 싸웠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열다북스 인스타그램 그리고 뭐 페이스북 통해서 소식 받아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접하셨을 텐데 바로 광주 여성영화제에 관련된 그 후원 철회 사건입니다. 네.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입장, 뭐 게이에 관련된 입장, 저희의 입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네. 지금 트랜스젠더리즘 관련해서 특히 국내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그리고 국내에 한국에는 어떤 트랜스젠더들이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 화가 여러분들도 재밌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반응도 저희가 느끼기에도 네. 뭐 청취자 수라든가 이런 게 반응이 좀 더 다른 편에 비해서 좋은 편인데 재미있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열다북스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 특히 어떻게 키배를 떴고 어떤 내용들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결국 출판사까지 설립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미리 예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오늘은 광주 여성영화제 사건 관련 지어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기존 여성계, 여성운동계, 여성학계, 혹은 페미니즘계, 뭐 혹은 성소수자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서 쓱가라고 부르는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레디컬 페미니즘 판을 흔들고 혹은 이렇게 배제하고 지워버리려고 애썼는지 그 과정을 조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광주 여성영화제와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좀 언급해보는 걸로, 그래서 이게 이번 일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반응이 우리가 커뮤니티에서 막 이 사건이 언급되면 댓글의 반응이 또 저런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 다뤘던 한국의 트랜스젠더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네. 처음부터 예전에 페미광장이란 행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왜 저라는 사람이, 이 국지혜라고 하는 사람이 열다북스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열다북스는 이러려고 만든 출판사인데 왜 이렇게까지 말하자면 기존의 직업과 나의 어떤 그런 관계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회사를 차려서까지 내가 지금 이거와 싸우고 있는지 이렇게 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 오늘은 말하자면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겹쳐서 들으면 더 재미있고 이제 그때 그거 하고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광주 여성영화제 얘기를 먼저 하고 과거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먼저 그 후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왔었나요? DM이? 네, DM으로 왔었죠. 와서
이렇게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렇게 후원 금액에 따라서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해주겠다. 저희 네. 출판사를 저희 책을 홍보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저희도 좋은 기회고 또 광주 여성 영화제에서 우리 여성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책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는 응했죠. 네. 네. 사실은 이런 지역 이름이 붙어 있는 행사들이 각 지역에서 많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 열다북스가 그렇게 초대받지 못해요. 그쵸. 우리가 제일 잘합니다. 네. 그런 데서 사실 우리를 초대할 리가 없다는 것을. 네.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이 왔을 때 처음에는 약간 우리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시고 한 거 맞아요? 뭐 이렇게 지혜님에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네. 너무 인스타그램에 저희는 너무 정치적 입장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고 DM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후원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일들이 생길까봐 젠더는 해롭다라는 저희 정치적 입장을 가진 그 책은 빼고 네. 다른 책들로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결국에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네.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네. 제가 그냥 메일함을 네. 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네. 후원을 철회하겠다라고 사실을. 통보하신 거를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공식 SNS 계정이나 이런 곳에 들어가 봤더니 저희한테 메일을 보낸 시각보다 한 10분 정도 이른 시각에 그걸 올린 거예요. 입장문을 먼저 올리고 그러니까 저희와 어떤 그간의 메일로 오고 갔던 상의와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결정을 하셔서 그냥 그것도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그랬어요. 네, 맞아요. 그 시간에 그냥 인스타그램 먼저 올리시고 뭐 홈페이지 먼저 올리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메일로 네, 통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네. 손이 덜덜 떨리고 그때 코인 세탁방에 있었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아니 먼저 후원을 요청을 해서 저희도 물론 저희는 책으로 후원하는 거였지만 현물가로는 100만 원 상당의 그 책을 후원하기로 한 거였는데 서로 어때 좀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메일이 왔다 갔다 했던 사이인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후원 처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네. 네. 그래서 지인님이 저한테 막 당장 전화해가지고 이거 보셨어요? 메일 지인님? 보셨냐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때 되게 기분 좋게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러 가는 식사 자리였고 그냥 집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뭐 영화 보면서 뭐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사실은 좀 지병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한참 페이스북에서 활동할 때요. 그 특히 페미들이랑 그 온라인 활동을 주로 하고 대면 활동을 자주 하지 않았을 때, 뭐 톡으로 친해져서 얼굴 한번 본 적 없지만 톡으로 친해져서 뭐 같이 프로젝트 하고 뭐 했을 때, 뭐 잠을 못 자잖아요. 사실 키베 뜨고 뭐 하다 보면은 네. 막 밤새 뭐 하고 뭐 새벽 2시, 3시든 언제든 새벽 톡 핫하죠. 네, 언제든 네. 톡 하면은 다 깨 있어요.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언제 자는지 알 수 네. 없거든요. 그리고 뭐 새벽 2시에도 글 올리면 댓글 막 달리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한 새벽 1시나 2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일이 터지지 않는 한. 근데 새벽 1시에 막 전화가 와서 그거를 이제 잠결에 보고 무슨 일이지?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그리고 딱 받으면 지혜님 큰일 났어요! 막 이러고 막 했던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갑자기 전화해서 큰일입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와 진짜 큰일은 정말 너무 큰일이잖아요. 진짜 막 즉각적인 분노나 화보다도 사실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당장 이거에 대해서 메일을 열어보고 이거를 대책을 얘기를 하고 막 소진되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너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또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나 메일 이따
본다고 이렇게 하고 그냥 보기로 했던 영화를 보는 거죠. 그럼 보고 밥 먹고 자려고 한 몇 시간 뒤에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야 그걸 이렇게 열어보고 그다음에 여성영화제 이제 뭐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런 입장문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고 근데 사실은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자려고 해도 계속 어떻게 할지 내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입장을 어떻게 밝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새벽 감성으로 또 페북에다가 기분 나쁘다는 글을 쓰고 말았는데 네. 사실은 활동하면서 이런 일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근데 이제 지인님이 앞뒤 정황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식적인 어떤 그 시도명이 걸려있는 어떤 예.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수많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인권단체들이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단체들이 네. 모여서 다 연대단체로 다 들어있거든요. 보통 저희도 여러 가지 뭐 인천 지역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알지만 뭐 인천 여성영화제다. 인천 무슨 여성축제다. 인천 뭐 여성 뭘 한다. 문화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그 정치적인 노선이나 차이와 상관없이 일단 힘을 서로 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광주 여성영화제도 굉장히 많은 연대단체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고 그럼 당연히 그 안에서 여자복수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나올 거라는 걸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으로 그렇게 후원 요청이 왔을 때는 우리 다 아니 열다복수 인스타그램에 온갖 그런 게시물도 우리 게시해놨는데 연락을 준 거 보면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내부에서도 그런 뭐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책은 좋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이 네,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단 후원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반기는 마음이었고 그래서 후원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이 영화제 측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슐러 제프리스 책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공짜로 책을 어딘가 네. 광장에서 우리가 뿌릴 수 있다면 사실은 진정효과를 네. 뿌리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네. 왜냐하면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은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이미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들은 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젠더 내롭다는 너무너무 사실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이고 트랜스젠더리즘이 맞아요.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해로운지에 대해서 페미니즘의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본의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굴러오던 여러 가지 그런 네. 체제에도 얼마나 문제적인 것인지를 알리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수준이 너무 높죠. 네, 수준이 일반 높아서 대중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읽을 텐데 그래서 그 책을 뺐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100만 원을 맞춘 거죠. 현물 가격을. 이제 현물 후원과 현금 후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책으로 후원하겠다. 그리고 광주 여성영화제가 작년, 재작년에 했었던 그 홍보물들을 저희가 다 봤어요. 네. 인스타그램으로. 보니까 뭐, 각종 출판사들이 후원을 했고, 물론 뭐, 페미니즘 출판사로 알려져 있는 곳들 뿐만 아니라, 뭐, 민음사 같은 출판사에서도 네. 후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러분, 민음사에서 무슨 책 내는지 다 사상 검증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큰 그냥 일반 출판사가 할 수 있을 정도면 우리 페미니즘 출판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떤 다양성, 정치적 그런 다양성을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분명히 요즘에는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이 워낙 많아서 탈북 네. 페미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지역사회 어느 조직을 가나 레디컬 페미들이 거의 많이 섞여 있어요. 네, 거기서 또 목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그 안에서 막 적극적으로 티를 내거나 하면은 불이익이 생길까봐 뭐 입 다물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 특히 레디컬 의견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만약에 그 내부에서, 연대단체들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우리한테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책 중에서 이런 책은 빼달라든가. 저는 사실은 그 목록 중에 슐러 제프리스의 레디컬 페미니즘이 있었는데, 레디컬 페미니즘 책 안에도 트랜스젠더 네. 비판이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챕터가, 네. 그리고 슐러 제프리스가 가장 악명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락이 와서 이런 책으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책을 좀 더 평범하지 않지만 좀 더 많이 대중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뭐 여성운동 역사 만화라든가 여자는 인질이다 책으로 바꿀 용의도 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면 사실은 열다복스 책 중에서
젠더는 해롭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읽어서 나쁜 책 하나도 없고 네, 그럼요. 정말 너무나도 공감할 책들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조율할 수 있죠, 당연히. 조율할 그런 수도 생각- 있고, 그리고 뭐 정말로 뭐 열다북스가 우리의 그거 후원하는 거를 뭐 그 철회 안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연대 단체들이 막 나오고 세게 나오고 하면은 네. 그 행사가 무산될 수가 있잖아요. 뭐 영화제 측의 곤란한 입장이면 사실은 연락을 주셨으면 그냥 우리가 빠질 그냥 수 있죠. 뭐 아쉽게 됐지만 뭐 영화제 측에서 정말 죄송하다. 사실 내부적으로 이런 구조가 있어서 저희가 먼저 요청드렸지만 죄송하게 됐다. 그렇게 말하면 저희도 사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럼요. 이제 또 예전에 저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열다복스 설립하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그냥 일개 한 명의 페미니스트로 그냥 키베 뜨고 네. 뭐 여성 학자들이나 뭐 단체 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막 이렇게 논쟁을 하고 다닐 때는 저는 그때는 용서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저격글을 써 나에 네. 대해서 네. 뭐 혐오자 운운하면서 그러면 저 가만 안 있죠. 가서 댓글 장문으로 달고 제 피드에다가 막 박제하고 그러고 싸우죠. 근데 그거는 저에게 가진 무기가 글이라는 거 하는 그 페이스북 안에서 내가 가진 게 글 쓰는 거밖에 힘이 없을 때의 일이고 사실 열다복스를 만들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곳저곳에서 계속 공격이 있어요. 왜 그렇죠. 없겠습니까? 계속 열다복스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뭐 안 된다. 제가 어디 강연 초빙 받아서 강연하기로 다 결정되고 커리큘럼까지 다 나갔는데 이거 왜 이런 사람 했냐. 열다복스 혐오자인데 몰랐냐. 국지에는 안 된다. 막 누가 이러면 뭐 뒤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항의가 들어와서. 기분 더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지만 그거를 그때그때 막 싸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제안을 해주신 그 내부에 누군가가 있다. 이 부분은 국지회 대표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분을 강사로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 그리고 뭔가 레디컬 페미니스트 특히 요즘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요구들을 수용하고 그걸 좀 반영하고 싶어하는 내부자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막 싸우고 그걸 막 공론화해가지고 뭐 문제를 일으켜서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안은 있었지만 그리고 하기로 했지만 무산되면 너무 섭섭하지만 뒤에서 그냥 섭섭함을 표시하고 그냥 없는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한 태도죠. 이번에는 우리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그 공식적인 SNS와 홈페이지에 올리고 나서 10분 뒤에 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그 대응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대응 방식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을 얘기한 거지만 왜 뒤에서 얘기해도 될 것을 그렇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냐. 그것도 열다북스 이름을 딱 그렇게 걸고 사과합니다. 열다북스의 후원을 받기로 했었던 것에 완전 대해서 그냥 혐오자 사과드립니다.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우리는 혐오와 성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더 힘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열다북스는 혐오와 성차별이 있는 세상을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잘못이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짚고 넘어갈 점이었지만 사실은 방식이 뒤에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우리한테 연락이 왔다 하더라도 그간 열다복스나 저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방식이 옳았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일방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어느 한쪽이 이쪽을 일방적으로 쟤네들은 혐오자다.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페미니즘은 진정한 페미니즘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 사실 저를 초빙했던 사람들 그걸 잘 몰랐던 거잖아요. 알았으면 초빙 안 했을 테니까. 일단 한번 초빙을 했거나 뭐 후원 요청을 했다는 것은 자기네들은 그 문제는 잘 모른다는 뜻. 트랜스젠더 문제 잘 모른다는 뜻. 그런데 한쪽에서 막 난리를 치면 당연히 터프라고 규정한 쪽, 레디컬이라고 하는 쪽에 손을 놔버리는 이 경향이 계속 좋지 반복되고 않죠. 있는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문제죠. 그래서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고, 네. 우리는, 사실은 뒤에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네. 그 영화제 쪽에서 뒤늦게 막 저희가 제가 개인 계정에다가 그런 글을 쓰고, 네. 뭔가 섭섭함을 표시하고, 했더니 그 다음날 당장 막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뭐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비쳤는데, 사과를 뒤로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후원 철회를 밝혔으면 이걸 그렇죠. 공식화한 게 저도 그쪽이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서로 맞는 거죠. 그래서 네. 저의 공식 입장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서 제가 요청하는 방식에 맞춰 사과를 해달라. 나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뒤에서 전화하는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열다북스에서 공식 입장이 올라갔고, 사과문이 되게 뒤늦게 올라왔어요. 여러 번 글을 올린 끝에. 근데 그 사과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미 방식이 잘못된 문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사과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였고, 트랜스젠더를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기 때문에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열다복스에 대한 배제뿐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을 혐오자로. 초대 자격이 박탈된 거나 그렇죠.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있었던 10월 말에 있었던 광주 여성영화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러 가지 지난 사건들을 몇 가지를 언급하고, 다음에 할 얘기도 아직도 많이 쌓여서요. 네. 네.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로 이 트랜스젠더리즘과 관련된 국내 사건 사고를 다룰 때는 2017년, 2018년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그 트랜스젠더들 있죠. 그분들 정신적 여성이라고 우기는 그분들도 거의 우리가 2017년쯤에 만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2017년 동안이 열다북스가 설립되기 직전 상황, 레디컬 페미니즘 책을 번역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는 아무 플랫폼이 없었지만, 단톡방에서 모여서 프로젝트식으로 이런 일을 도모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몰려 있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일을 갈면서 우리도 책을 낼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2017년 이야기를 오늘도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사건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사건만 언급하겠습니다. 2017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페미광장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그 정신적 여성을 처음 본 도균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거기가 바로 페미광장이었죠. 페미광장은 주최 측이 사실은 지금은 막 정말 너무 꼴도 안 보고 정말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왜냐하면 퀴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친화적이고 퀴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노동을 주장하는 네. 그런 단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 이제 주최 측이 누구다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그때 만난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지구 지역 행동 네트워크라고 하는 아주 극렬 스카 단체에 나영이라고 하는 활동가가 있었어요. 그쪽, 그리고 장애 여성 공감에서 활동하는 또 그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도 장애 여성 운동이라고 하지만 주로 그 장애 여성 공감에서 장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도 굉장히 퀴어 친화적이고, 네. 말하자면 장애도 하나의 퀴어의 성향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의연이라고 여성문화이론연구소죠. 이 여의연의 학자들이 대다수 여기 페미광장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었고, 그 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게 페미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를 주도했던 인물은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현미 교수가 있어요. 이분도 이제 어떻게 따지면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원로죠. 네, 페미계에서는. 그런 분인데, 페미광장이라고 하는 자리를 최초로 제안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매달 열 생각이었던 거거든요. 매달 1회씩 열어서 여성들이, 특히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근데 행사의 이거는, 취지는 너무 좋죠. 네, 이거는 어떤 노선을 가리지 않고
되도록이면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하는 한번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네, 가지신 거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그때 사실은 그래요. 우리 노선을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은 페미니스트들을 모으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권이나 스카들이 만약에 이런 광장을 열잖아요. 네. 그러면 그들이 진짜 부르고 싶으면 권이랑 스카가 아닌 여자들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네.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메갈리아예요. 메갈리아를 모으고 싶은 거예요. 페미 광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메갈들은 스카라고 하면 극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죠. 근데 그들을 모아야만 진짜로 광장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색이 맞춰질 수 있고, 왜냐하면 기존에처럼 똑같이 하면 사실 기존에 원래 자기네들끼리 원래 하던 거 예, 그냥 원래 하는 연대 건데. 잘하고 있었고 원래도 한국 여성의 전화, 뭐 여성 민우회, 뭐 성폭력 맨날 뭐 상담소, 연서명 내고. 예, 맨날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별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로 광장이 열렸다 이렇게 되려면 뭐 메갈 워마드 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이렇게 숨어서 온라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막 광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 활동가들을 굉장히 모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이미 이때는 권이 혐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네. 안 나갔고 거의 저만 나갔습니다. 제가 그냥 온라인에서 이름이 실명으로 활동하는 계정이었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되게 소수였다 보니까 어떤 경로등 통해서 그런 초청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초청을 받아서 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도균이라는 인물을 그 자리에서 봤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주제들, 뭐 생리, 낙태, 뭐 포임노동 이런 아주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 같은 아주 여성에 대한 적나라한 폭력을 이야기하는데 와서 이 페미니즘이 우리 같은 트랜스젠더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랜스젠더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남자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저는 용납할 수가 네. 없었다. 이미 갈등이 처음부터 갈등의 씨앗이죠. 거기는 네. 메갈이라고 하면 학을 떠는 너무 싫어하는 스카들이 이미 그 기선을 잡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메갈이라고 하는 친구들, 워마드라고 하는 친구들 꼭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계속 갈등의 씨앗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그런 위협과 좀 두려움 때문에 가명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지금은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를 뭐 트랜스젠더리즘 관련한 행사도 할 수 있고 젠더는 해롭다 강연도 했고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해외 사례를 많이 보고 저희가 트랜스젠더를 실제 이렇게 만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 해외에서는 방망이 들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피칠갑하고 네. 터프들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저희는 한국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저희 뚝배기를 깰까봐 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약간은 좀 무섭죠. 무섭죠. 어쨌든 남자들이잖아요. 무섭죠. 언제 그런 놈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때는 더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페미광장 1차부터 3차 준비하는 나중에는 3차 때는 기획회의까지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뭐 3차가 낙태로 주제가 정해졌다. 그런데 그 낙태라고 하는 주제에서도 도균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뭐 자기네 성노동자들을 뭐 생각해라 뭐 이런 멘프를 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네. 4차 페미광장을 기획하는 회의였어요. 이제 3차 낙태까지 끝났어. 3차 낙태까지 진행을 하는 과정에 제가 그때 계속, 그러니까 2차 페미광장에는 제가 아예 나갔거든요. 그 발언자로 나가서 네. 앞에서 발제까지 했는데 그 발언자로 나갔을 때도 가명을 쓰고 나갔고 얼굴은 뭐 그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었지만 제가 국지혜라는 이름으로 안 나가고 서보라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서보라라고 하는 제가 국지혜인 걸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3차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4차 페미광장을 준비하는 기획회의에서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빠지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희망이 없었어요. 너무 실제로 와서 보니까 네. 메갈들이 맞았다 그래. 네. 뻔은 안 되는구나. 그냥 이거는 습관은 묶음해야 안 된다. 되는구나. 네. 얘네는 안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거의 하고 굳히고 저는 안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현미 교수가 그거를 열었던 그분이 저를 계속 설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명으로 해서 이런 게 너무 그러면 그냥 이름 까고 나오는 게 어때? 나는 언제든지 너를 응원해 줄 생각이 있으니까 이름 까고 나오는 게 어때?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이름을 못 간 이유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 메갈이나 워마드 활동하면서 내가 워마드다 이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거 개인이 네. 그걸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되잖아. 그래서 누군가가 대표성을 띠면 안 되는데 그쵸. 나는 사실 그 국지혜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럼 내가 국지혜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뭔가를 말하는 건 난 괜찮은데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워마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면 마치 제가 워마드 대표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게 돼버리니까. 네네네 대표격이 되는. 근데 사실은 저 뭐 워마드 눈팅이나 하지 뭐 제가 네. 거기서 뭘 되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워마드 이름 막 내걸고 뭐 한 것처럼 돼버리면은 나도 너무 곤란하고 운동에 패 끼치는 거고 같이 네.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패 끼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고사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마음을 먹은 거죠. 막판에는 용기를 내서 그래 그럼 나 이름 깐다. 그래 너네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내가 이름 까지 뭐 그거 뭐 못할 게 뭐 있어. 국지의 이름 걸고 나가서 나 트랜스젠더 반대한다 그래야지. 뭐 이런 거였어요. 3차 주제까지만 해도 우리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들자. 너네 성노동 주장하는 애들이나 우리처럼 완전 반성착취인 사람들 다 동의할 수 있는 주제가 뭐냐. 낙태다. 그럼 우리 낙태로 하자. 그랬는데 그 낙태 편이 너무 이상하게 산으로 흘러가서 뭔가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막판에 들었던 결정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요. 그거였어요. 낙태죄 폐지가 게이 인권 해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뭔 개소리지? 설마 뭐 이렇게. 대리모? 아니, 그거 아니었고, 네. 물론 그들이 재생산권, 나중에 이제 재생산권이란 말을 한번 다룰 건데, 우리도 재생산권이란 말을 쓰고 있어서기도 하겠지만, 그냥 그들은 그거예요.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그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이 낙태죄를 만들어서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있는데, 그 가부장제는 사실은 게이들도 가부장제 억압을 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가부장제 억압을 철폐하면 그게 게이 인권이랑도 연결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는데 게이를 위해서 내 낙태죄를 게이를 왜 폐지 생각해야 돼? 내가. 나는 낙태죄 내 몸에만 관심 있지. 게이 인권을 위해서 딱히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이 재밌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재밌다고 느끼실 것 같으면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녹음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적인 것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목적은 비웨이브는 도대체 왜 우리랑 같이 낙태죄 폐지 운동을 같이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였고 네네. 그럼 저한테 그러니까 질문 당연히 거기에 한 1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저는 객석에 앉아 있는 1인이에요. 그냥 그 100명 중에 1인. 근데 대놓고 제 얼굴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비웨이브는 왜 같이 안 하냐? 비웨이브가 시위를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시위하면 좋을 텐데 왜 비웨이브는 같이 하지 않는 거냐? 왜 여성단체를 배척하는 거냐? 그 질문 누가 했대? 아니. 근데 그 질문을 거기에서 진짜 왜냐면 거기 진행자들은 제가 엄하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 저를 넘기는 찍어놓고 거야?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손을 들고 저는 워마드도 아니고 비웨이브도 아니라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저런 것 같습니다라고 약간 타자화하면서 말했어요. 대표성을 띠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러고 이래서 야 너네 건들이네 맨날 남자 쓱까놓고 뭐 남자도 낙태죄 폐지 운동하면 아니 좋은 거라고 하고 앞에 나가서 남자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같이 안 하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구나. 근데 우린 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또 오길래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희망이 없죠. 만약에 같이 하고 싶으면 정말 생물학적인 여성, 정말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낙태죄 폐지 시위에 그냥 다 그냥 비웨이브에 그냥 익명의 1인으로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요. 그래서 다 그거 명찰 띄고 니네 소속 그거 다 떼고 그냥 그 비웨이브에 다 오면은 그거 연대하는 거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때 비웨이브가 뭐까지 감시했냐면 참여자분이 똑같이 그 비웨이브가 하라는 대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몸 가리고 검은색 옷 입고 갔는데 그 까만 가방에 세월호 리본이 달려 있으면 건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건을 색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까지 스스로들도 검열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나는 낙태죄 폐지 운동하러 왔는데 와서 내 가방에 그 노란 리본이 걸려 있어가지고 건이라고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좀 과도한 네.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죠. 왜냐면 자유발언만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 건에 대한 그게 정말 심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경험적으로 이제 네, 왜냐하면 있었기 그만큼 때문에. 건들이 예. 지독하게 굴었으니까. 아니, 건들이 그렇게 침투를 했어요 또. 네네 맞아요. 네. 거기 와서 침묵하지 말라는데 굳이 네. 그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고 뭐 소속 밝히고 뭐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지들 연구하는 거 뭐 연구 도와줄 수 있냐고 막 물어보고 막 이러니까 했겠죠. 어쨌든 낙태 주제로 그렇게 질문이 여러 번 와서 제가 대답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진행자가 자꾸만 그 방향을 제가 되게 설득적으로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왜 노포궁 노발언이고 왜 포궁 있는 여자들만 참여해야 되는지를 제가 막 얘기를 했죠. 그러면 마이크를 가져가서 진행하는 사람이 다시 그걸 싹 습관 쪽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손 들고 아니요.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막 이렇게 하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습관은 말로 쫙 돌려요. 뭐 게이 해방 어쩌고 네. 저쩌고. 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객석에 있고 쟤는 무대에 있어서 이 불균등함 때문에 내가 이게 차라리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상호 토론을 하면 토론은 승자 패자가 갈리는 거니까 내가 네. 말만 잘하면 되는데 난 객석에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면 진행자가 그 진행자의 권한으로 그거를 얘기를 다 돌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다음번 4차 기획회의에 갔을 때 저는 3차까지 하고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제발 계속 하자 같이 하자. 왜냐면 너가 있어야 이게 구색이 맞춰진다. 여자는 여자의 친구, 여여친은 여성주의 전문 출판사 열다북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팟빵과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에서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팟빵을 통해 후원해주시면 창작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4차 기획회의를 갔는데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밝히라고. 제가 서보라가 가명이니까. 그래서 거의 뭐 회의 시간에 거의 약간 10대 1의 압박 같은 느낌이었던 거예요. 쫙 그들이 앉아서 저를 놓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제 지난 그 페미 광장에 대한 그게 있었지. 평가회의가 있었지. 근데 뭐 평가상, 나는 그건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까지 너 이렇게 자꾸, 이거 아니라고 할 거면은 네 이름 밝히고 해라. 막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밝혔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쿨하게. 제가 국지입니다. 전 국지입니다. 니네 예상했잖아. 사실 다 예상했잖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래, 나 국지예요. 맞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럼 다음 주제 뭐로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너 이름 밝히고 나올 수 있어? 너 그렇게 가명으로, 그렇게 치사하게 가명으로 그렇게 할 거야? 우리 다 이름 깠는데 너 이름 밝히고 나올 수 있어? 이제 그거는 저를 압박해서 저를 못 나오게 하려는 내쫓으려고 했던 거지. 거였는데, 제가 너무 쿨하게. 국지입니다. 네? 저 맞습니다. 그럼 저 이제 나가면 되죠? 그럼 다음 사회 주제 뭘로 할까요? 전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주제가 거의 트랜스젠더리즘으로 결정되고 있었어요. 뭐야. 왜냐면, 트랜스젠더 그 비판하는 내용을 너 얼굴 까고 이름 까고 나와가지고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그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우리 그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낙태죄 문제로 하자. 해서 낙태였는데, 거기서도 이미 싸움이 났잖아. 그러면 이럴 거면, 그러면 싸움을 아예 해. 광장 열어. 그래. 다 와가지고, 다 토론해. 싸워. 그냥 현피 떠.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우리 편 다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럼 난 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로 하자. 나 국지회로 나갈게. 나 얼굴 까고 이름 까고 나갈게. 내가 원했던 바다. 원했던 말은 아니야. 사실. 그래요? 좀 무서웠어요. 그때까지는. 네, 왜냐면 혐오자란 낙인이 너무 그치. 심했고, 사실은 말싸움에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사실은 얼굴과 이름을 제가 페북에다가 그치. 워마드 관련된 것도 많이 썼는데, 얼굴 내 걸고 뭐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또 알아보고, 친구들 뭐 누구 알아보고 막 이럴까봐. 근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정신적 여성이 도대체 뭐냐. 뭐 얘기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기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DM으로도 그런 게 많이 오기도 하고,
제가 강연 같은 거 여기저기 나가면 강연 끝나고 나서 질문하실 때도 혹시 만나서 얘기해 보셨냐고. 그럼 그 스카라는 사람들이랑 이런 걸 좀 모여서 만나서 자기도 답답하다. 그 사람들 얘기를 생각이 좀 왜 이런지 해봤냐.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 같이 토론해보면 어떠냐. 근데 제가 전 해봤다. 2017년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름을 깎고 나 국지에다 했고 그래 트랜스젠더로 공개 토론하자. 나 나간다. 나 워마드라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얼굴 다 알려져서 그렇게 돼도 난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그들이 타임 잠깐 이러더니 이거 괜찮은 건가? 회의를 하다 말고 잠깐 쉬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 나가서 담배를 뻑뻑뻑 피면서 자기들끼리 막 대책 회의를 하더니 그날 회의는 끝났고 다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니 다음 회의는 영원히 쫄리면 열리지 않았고 돼지시던가. 다음 회의는 영원히 열리지 않았고 페미광장은 공중분해. 4차 페미광장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그 마녀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공주님이 태어났는데 파티를 열었는데 초대받지 못했어. 와가지고 막 저주를 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약간 그런 사람처럼 지금 아니, 야, 너네 여자들끼리 모여서 파티한다며, 논다며, 뭐, 광장이라며, 뭐, 영화제라며, 막, 나도, 뭐, 이러고 갔는데, 갑자기, 너 때문에 무산 이 행사 안 해, 앞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어쨌든, 습가 먹는 광장 하나가 없어진 거는 승리죠. 어쨌든 그들이 꽁무니 빼고 도망간 거지. 우리는 네. 뭐 우리가 도망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그리고 그들의 판이 깨진 거죠. 사실은 네. 트젠들이 우리 판을 얼마나 많이 깼습니까? 네. 그들의 판이 깨졌는데 사실은 이 취지는 너무 좋은 행사였고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뭐 진짜 열린 마음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왜 나쁘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다면 굉장히 생산성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싸울 용기가 없었던 건 그쪽이다. 왜냐하면 트랜스젠더 혐오자에게 마이크를 내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들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국지회가 진짜로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왜 트랜스젠더가 안 되는지를 근데 그게 줄줄줄 너무 말하기 설득력 있어. 예, 줄줄줄 말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설득되지. 특히 나이 좀 지긋하신 원로 페미분들 당연히 그래 틀린 말은 아니네. 그렇지. 스포츠 경기 그렇네. 쉼터 그건 그렇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모두 혐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요, 여러분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글 쓸 때 인기가 있었던 이유도 너무 맞는 말만 해서. 아니 누가 그렇게 썼었잖아요. 뭐 나는 일부러 국지에 글 차단해서 안 본다고. 내가 그 말에 설득될까봐. 예. 아니 진짜로 누가 어떤 습가 한 분이 저는 국지회를 차단했습니다. 왜냐면 그 글을 읽다 보면 자꾸 설득돼서. 그러니까 밑에 댓글에서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설득될까봐 무서워서 그게 차단한. 용기야? 나 용기의 새로운 뜻을 알았죠. 네, 그래서 그 2017년 초반에 페미 광장이 4차가 열리지 않고 끝나요. 그때 제가 어떤 심정이었고 무슨 감정을 가졌었는지 좀 많이 잊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되게 가끔 이렇게 확 생생하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당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쟤네가 나를 밀어내게 한다. 그리고 나를 좀 더 곤란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름과 신상을 까는 게 너 이름 신상 까고 네 워마드라고 말할 수 있어? 너 이름 신상 까고 네가 트랜스젠더 혐오자라고 너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용기를 내서 나 그거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행사 자체가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페미광장 1차에 250명, 약 200명, 300명가량 모였거든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막 기사도 나와요. 그리고 2차에 좀 줄었지만 3차까지 막 100명 단위씩 계속 모이고 있었던 그 행사가 국지회가 나온다니 행사를 접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때 그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저의 그 분노감은 사실은 되게 컸어요. 뭐 그때도 같이 활동하는 페미들은 스카를 왜 만나냐, 나가지 말자, 나가지 마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판에 껴본 적이 없잖아요.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메인 판에 한 번도 껴본 적 없는 우리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이 저 사람들이 누구고 뭐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뭐 얘기하고 뒤에서는 막 같이 트젠 막 씹고 욕하고 막 이렇게도 막 했었죠. 저한테는 뭐 뒤에서는 에휴 뭐 그냥 지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여자라고 해주자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던 사람들이 좀 이상한 애긴 한데. 그래 그치 무슨 여자야 그렇진 않긴 하지. 근데 뭐 어떡해.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한 번 탁 뒤돌아서고 페미광장 딱 없어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입에 혐오자라 거꾸로 그러고. 물면서 이제 막 뭐마든 다 혐오자다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저는 너무 잘한 짓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기 꼈었던 게 물론 낀 동안에도 계속 나가겠다고 해서 그들을 당황시켰고 나가겠다고 막 우겼다가 그들이 쫓아내려고 하는 순간에 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건 어쨌든 여성들의 모임이 트랜스젠더리즘으로 깨진 사건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요때쯤에 요 페미광장 열릴 이 2017년 상반기쯤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 있잖아요. 성폭력 사건, 페미 캠프 성폭력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는데 페미 캠프도 페미니스트들 여성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여기에 트랜스젠더 정신적 여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서 성폭력을 일으키는 바람에 2차, 3차 페미 캠프는 열리지 않았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행사가 계속 무산된 네. 그런 사례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사건이 있습니다. 2017년 10월인데요. 정의당, 제가 이때 정의당이었어요. 정의당의 엑스맨.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2016년 말에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때 막 촛불 집회 같은 거 막 하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햇님 플로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박근혜 찬양하고 막 햇님 플로우를 탔죠. 사실은 전에도 어느 화에서 이 말씀을 네, 드렸어요. 얘기했었어요, 저희. 저는 진짜 너무 내적으로 힘들었지만 이걸 깨지 않으면 난 안 된다. 내 유리 바닥을 깬다. 내가 박근혜를 찬양한다. 무조건 여자라면 내가 무조건 찍는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시금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었지만 탄핵되자마자 내가 햇님을 찬양하면서 막 했었죠. 근데 그때 그랬다가 2017년 10월에 갑자기 제가 글을 씁니다. 페이스북에. 정의당 내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난 정의당 당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박근혜를 찬양하던 제가 사실은 제가 정의대 당원이었어? 제가 이거는 상황 설명을 길게 드리기보다 이때 썼던 글이 있더라고요. 말이 길어져서 그렇긴 한데 이 글이 제가 다시 보니까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입장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2017년 10월 26일에 쓴 글이에요. 저는 어제 어떤 그 페이스북 친구분의 글을 통해서 페미들이 참여한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국지에 씨발년 만나면 병으로 머리를 깨버리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에 대해 별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은 정의당 내 성소수자 모임에서 있었던 비공식적인 술자리였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여성주의자 모임 내에 또 다른 사람은 평소에 공공연히 국지에 내 눈앞에 보이면 뚝배기를 깨겠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제보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입니다. 저는 여성주의 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에서 글을 쓰고 오프라인 활동들을 하느라 당내에서는 이렇다 할 모임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않지만 꼬박꼬박 당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심상정 대장님의 활약을 응원하고 당 내부 진보 십치에 관해 문제의식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좀 중간 생략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십수명이 모인 자리에서 국지에 시발년 병으로 머리를 깨겠다, 뭐 만나면 뚝배기를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혐오가 아니냐. 그 자리에 있었던 몇몇 사람은 불쾌함을 사겼으며 입을 다물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동조의 의미로 듣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해들은 저는 한 사람의 활동가이자 여성으로 진심으로 두렵고 공포스러운 마음으로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게 행님 플로우 이후에 바로 대선이 치러졌고 대선이 치러질 때는 우리는 또 대깨심을 외쳤죠. 네. 네, 그래서 박근혜를 찬양하지만 대통령은 심상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 대깨심을 하던 그 플로우에 저도 합세를 해서 정의당에 들어가서 뭔가 한 표를 행사하려고 그 당내 경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러 명의 같이 워마드 활동하던 친구들이 같이 정의당 네.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도 뭐 한나라당보다는 정의당이 조금 더 저의 스탠스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조금 마음 편하게 입당을 했죠. 근데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때 되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쯤에는 이게 2017년 3월에 페미광장 무산되고 2017년 10월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도 엄청난 있었죠. 페북에서의 그 남자들의 공격이 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뭐 이다인 사건, 유민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고 그래서 공포심도 사실은 되게 컸고 그때는 저를 만나는 많은 여성 운동가 분들이 저에게 진짜 진심으로 그런 거 전기 충격기라든가 호신용품. 호신용품 그런 거 좀 갖고 다녀야 되지 않냐. 너 진짜 걱정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나니까 더 좀 제 신변이 걱정이 되고 밤길이 네. 무섭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됐어요. 사실 페미광장도 저에게 이름 얼굴을 까라라고 했고 그래서 난 이름 얼굴 까겠다라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만나면 내가 대가리를 깨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깨버리겠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제가 한 생각은 그 자리에도 저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거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편한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은 못했지만 되게 마음이 이렇게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네, 남자가, 술자리에서 저렇게 여자 대가리를 깨버린다 막 이런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네. 시발년 막 예. 이러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중간에 그런 분들은 용기를 낼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도 2017년 10월로부터 지금 2020년인데 2020년 11월인데 변한 게 없어요. 뭐냐면 좀 더 열다북스의 스탠스 혹은 트랜스젠더의 비판적인 그런 관점, 레디컬 페미니즘 관점에 좀 더 우호적이고 맞는 말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은 나도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걸 밝혔을 때 엄청난 그 낙인들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협박을 실제로 받기도 하고 여자들끼리도 스카들 그 여자분들이 또 그 레디컬에 너 좀 그거 더 혐오야. 있는 분들한테 너 잠자코 있는 게 좋을 거야. 너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너 지금 강연하고 있는데 너 강연 다 끊기고 싶어? 밥줄 다 끊기고 싶어? 야, 너 그러다가 너 책 냈는데 그 책 다 팔아야지.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뒤에서 협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우호적인 사람들, 트랜스젠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퀴어 친화적인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지에는 이러니까 대가리 깨버려도 된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닌다. 야, 걔 혐오자잖아. 역겨워 말하지 마. 국지 얘기하지 마. 열다북스 책 다 혐오 출판사잖아. 걔네 책 읽지 마. 그거는 트랜스젠더 문제 아닌데 그래도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하나도 팔아주면 안 돼. 이런 식의 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근데 그 반대쪽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말을 못한다. 거기 맞서서 야, 그래도 그거는 너무 그래도 뭐 좀 다르지 않아?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힘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전히 레디컬은 굉장히 소수고 여전히
입막음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저희 온라인에서의 분위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네네, 그렇죠. 네, 이 여성계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오프라인에 많이 퍼져 있는 여성계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저는 이번 광주영화제처럼 다른 여성단체들도 거의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역 여성단체들일수록 사실 트랜스젠더 문제가 그렇게 현안이 아니에요. 잘 모르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사실 반성 착취, 뭐 반포르노 이런 입장이 같다면 굳이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배척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 뭐 다 좋은 운동이잖아요. 탈코 운동, 비혼 운동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선을 갈라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지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회피하려고 하지, 그걸 뭐 자기 입장을 막 드러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주로 이제 서울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학자들이라든가 뭐 유명한 뭐 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입김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스카 단체들, 퀴어 단체들, 퀴어 단체들이 여성 단체에 압력을 가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여성의 전화에서 제가 잠깐 동안 활동을 했었고, 우리 지희님도 인천 여성의 전화 그리고 뭐 살로원에서 활동을 했지만, 인천 쪽에 있는 연대 단체들, 여성단체와 연대하는 연대 단체들 중에서도 그냥 뭐 보편적 인권 운동하는, 휴머니즘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성소수자 인권 운동하는 단체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 내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죠. 근데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버텨주고, 그래도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고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여성 쉼터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이런 데, 여성 탈의실, 화장실 이런 데 들어오는 문제, 여성들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혐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네. 버텨주니까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렇다. 거의 사실은 대부분은 지역 단체들은 비슷합니다. 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 자매들. 만나고 있고 꿈꾸는 열린자매들은 열다북스 멤버십입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자매들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열다북스의 출판 운동에 함께할 멤버십 회원에게는 회원 전용 행사, 월 1회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열다북스 행사 20% 할인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가입 즉시 웰컴 키트를 배송해드립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에 제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말하자면 공공연한 협박을 당했었던 거고, 2017년 12월에 근본 없는 페미니즘이란 책이 출간되면서 우리가 그때 이프북스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공지가 나갔고, 북콘서트 공지가 나가자마자 난리가 났었죠. 근본 없는 페미니즘이란 책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 책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책에는 트젠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면 트젠 문제로 공격받을 게 너무 뻔하니까 네, 다루지 않았고. 그리고 출판사도 곤란하게 될 수도 있고. 예.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저자로 참여한 게 컸죠. 저나 이제 몇몇 이미 그렇게 필자들이. 낙인이 찍혀 있는 상태에서 네. 페미광장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렇죠. 네. 이제 사실 그 저자들 중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이었고, 알려진 인물은 저하고 뭐 한두 명 정도였는데, 그 몇 명이 페이스북에서 주로 터프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저런 혐오자들의 그 글을 왜 실어주냐, 책을 왜 내주냐, 이러면서 이프북스에 엄청난 공격이 갔고, 그때 이프북스가 받았던 공격은 그냥 북콘서트 행사장에 대관했던 그냥 대관처일 뿐인데, 네. 행사장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혐오 집단에 왜 대관을 해주냐라는 공격부터, 뭐 온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야 얘네가 5% 나오네. 왜냐면 그때 걔네가 두려웠던 건 그거예요. 제가 2017년 5월에 페미광장에 실명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듣고 제가 오케이를 했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렇게 얼굴 까고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2017년 말이 되면 제가 이제 근본 없는 페미니즘 북콘서트 하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간 거죠. 그때 나온다고? 그동안 페북에만 있어서 대가리를 깰 수가 없었는데 오프에 나오면 내가 깰 수 있겠네? 뭐 이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자기네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이 되게 심했고, 그래서 행사 준비할 때도 사실은 주변의 경찰들한테 좀 도움 요청을 맞아요. 해야 되나 네. 그렇게까지 했고,
근본 없는 페미니즘은 그 행사 때 페미니스트 가수분이 노래를 불렀는데 가수 지현님이라고 있죠. 사실은 영페미인데 그래서 90년대부터 활동하셨던 분이고 20년을 네. 페미니스트 굉장히 가수로 오래. 활동한 그래서 그 스카들과도 친분 관계도 엄청나게 많았던 분이에요. 근데 음. 그분이 여기에 와서 노래를 부르기로 한 거는 자기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때 이미 그 북콘서트 할 때 이미 말씀을 다 하셨어요. 되게 떨었어요, 네. 그날. 노래 부르기 전에 엄청 떨면서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막 이러면서 워마드 여기에 이 와서 혐오자들이라고 이제 낙인 찍혀진 이 행사에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 가수로서 초대받은 곳에서 노래를 하는 건 노래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음. 또 사실은 이들이 뭐 진짜 혐오자 뭐 그런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고 근데 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을만하고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셨겠죠. 그때 거의 뭐 스카판이 쫙쫙 갈라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이프가 도발을 한 거고 사실은 이프북스의 도발 그리고 그때 지연님이 노래 부르고 여기서 너 도대체 누구 편이냐의 사상 검증이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근본 없는 페미니즘 북콘서트를 전후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기존의 여성 학자, 여성 단체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사상 검증이 갈등이, 일어나고 갈등이 막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이 막 다 등을 돌리고 그분들도 되게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좀 소신 있게 이게 뭐 그런다고 해서 이프북스가 뭐 트랜스젠더는 정신병입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볼 만한 여성들의 목소리다. 일단 읽고 까라 이거였거든요. 읽고 나서 비판해도 돼. 책은 무조건 나와야 돼. 이거 출판사니까 책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은 나와야 되고 근데 나온 책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뭐 나무가 아깝다 뭐 그거는 나온 책에 대해서는 출판사가 책임질 일이지. 하지만 나오기도 전부터 책을 출간을 못하게 압력을 가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프 대표님이 유승열 선생님인데 이 유승열 대표님도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사실은 그래봤자 끄떡도 안 하실 분이긴 하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자댕이들이 나대면서 막 누군데 유승열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여성계 쪽에서는 충격이 컸겠죠. 왜냐면 이프는 영패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자신들의 모든 추억과 과거의 모든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집약체 같은 데였는데 거기가 지금 혐오자들의 책을 출판했다.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이때 근본 없는 페미니즘 책에 추천사 써주시기로 한 분들이 있었고 네. 그분들이 다 글을 뺐어요. 추천사 글을 뺐고 실제로 그걸로 진짜로 밥줄 끊기는 일도 생겼고, 예. 그리고 그 페미 가수 지현님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에서 공연 취소가 일어나는 사태가 실제로 벌어졌죠. 너는 금패에서 노래 불렀으니 우리 행사는 공연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공연이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들을 오히려 겪었죠. 그런 거를 겪으면서 더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왠지. 네. 예. 네, 그러니까 되게 과도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보통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서로 싫어하고 반목하는 일이 처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판이 와장창 깨지는 걸 눈앞에서 보는 거는 다른 어떤 주제도 아니고 음. 뭐 성노동 그것 때문도 아니고 트랜스젠더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20년씩 30년씩 활동해 오셨던 분들도 정말 놀라운 사건인 거죠. 트랜스젠더 때문에 아니 그동안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는 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혹은 관심이 없으니까 문제거나 노선이 좀 다르더라도 뭐 좀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여성 문제는 다 알고는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가는 방식이 좀 다른 거고 근데 이렇게까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그렇게 20년 지기 친구를 막 당장에 막 등 돌릴 정도로 이렇다고 그게 트랜스젠더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름이 걸린 분들이 있어요. 낙인처럼 이름이 걸려서 지금까지도 블랙리스트가 됐구나. 예, 블랙리스트처럼 취급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뭐 이분들 중에는 저랑 지금도 잘 지내는 분도 있고 좀 멀어진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그 용기에 대해서 그런 고마움은 항상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 근본 없는 페미니즘 책 출간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 책 내용도 역사적이지만, 출간 자체도 그랬고, 이거를 전후로 해서 여성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그 파장과 갈등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2017년 12월이었고요. 2018년 1월에 이화여대에서 논문 하나가 나왔는데요.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 학위 논문. 석사 학위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학위 논문이 워마드뿐만 아니라 워마드 활동하는 뭐 트위터에 있는 페미들, 페북에 있는 페미들의 계정이 막 박제돼 있어요. 이 논문에. 헐. 논문 제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연대 거부를 통한 여성 경계의 획정, 메갈리아 분열 이후 워마드와 터프를 중심으로 고병진 씨가 쓴 이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이게 한국 여성철학회에서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이 논문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사실 저는 그 전에 2017년 초반에 서보라라는 그 가명으로 활동할 때 이 고병진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석사 논문 쓴다고 해서 인터뷰를 했고, 근데 그때는 인터뷰한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그 인터뷰 요청 들어왔을 때 제목이 권충 비판 담론과 페미니스트 연대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했죠. 권충 비판 담론과. 그럼 우리가 왜 권충 비판하는지 그 담론을 소개하겠다는 거잖아요. 써있고. 권충 비판 담론을 소개하려면 기본적으로 권충이 왜 문제인지를 얘기하는 쪽에 이야기를 실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권충 비판 담론이 뭔지,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는지를 쓰다 보면 권이 뭐가 문제인지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페미니스트 연대 방향성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페미니스트 연대 방향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뭐 1시간 반, 2시간가량 뭐 인터뷰를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이 제목도 바뀌어 있고, 제목도 완전히 우리한테 되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어 있고,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실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인터뷰는 서보라로 했으니까 그게 국제인지 몰랐다 이럴 수 있는데, 저와 인터뷰하는 데서 얻은 인사이트, 그 아이디어들은 당연히 그쵸. 여기 담겼을 거고, 근데 아마 뭐, 그렇겠죠. 내부에서 압력이 있었겠죠. 워마드에 대한 우호적인 논문은 안 되는 거죠. 또, 예, 이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대 여성학과가 굉장히 습가라서, 그래서 논문의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뭐였냐면, 심지어 이 논문 나온 걸 제가 봤더니 저의 페이스북 메인 대문이 박제돼서 걸려 있어요. 뭐야. 허락도 안 받고 네. 남의 그거를. 근데 뭐라고 써 있냐면 유명 터프의 페이스북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네. 거예요. 완전 낙인 찍는. 네네네. 그래서 이 논문이 굉장히 문제적인데, 특히 워마드, 그러니까 터프라는 단어를 쓴 것도 문제고, 네. 뭐 워마드와 터프라고 해서 원래는 왜 이들이 권충을 비판하는지를 쓰려고 했었던 건데, 나중에 나온 논문은 워마드와 터프가 여성 경계를 획정해서 자꾸만 연대 거부를 한다, 권과 손을 안 잡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문제였고, 그러니까 물론 제가 활동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응원도 많이 받고 했지만 공격을 받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네. 이 논문은 어떻게 이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역에서 작년 2018년, 2019년 사이에 여러 번 강연이나 혹은 인천 지역에 있는 행사들에 뭘 같이 하자라고 요청을 받았다가 취소된 거는 한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네. 네, 각 지역과 인천에서도 한두 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되게 이름만 대면 유명한, 알만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국지에는 단체들- 안 된다. 지금 열다복수는 안 국지에 된다. 지금 국지에 강연을 했단 말인가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그 여성단체 사람들도 의아할 정도로. 네. 아니, 이 유명한 이 사람이 굳이 전화해서 국지회를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정말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네. 그렇게 제가 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진짜.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네. 있어요. 근데 네. 페이스북에서 내가 막 뭘로 키베 뜰 때 따졌더니
절 모른다고 잡아떼더라고요. 누구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치해 진짜. 왜 그래? 이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 나 뭐 진짜. 못하게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또 뭐 가수 따지니까 저 아세요? 막 이 지랄. 네 죄송합니다. 그 지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떠세요? 막 열불도 나고. 열불 나죠. 막 이가 갈리고. 저는 사실 뭐 이가 갈리는 걸 넘어서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님이 광주 여성영화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 전화를 저녁 때 걸어왔을 네. 때처럼 약간 당장 막 화가 나고 분노하기보다는 그냥 좀 약간 무기력해지고 네, 그쵸. 좀 그냥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쁜 거 있잖아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일단 그 나쁜 기분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고 좀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개인의 나 한 명 개인의 차원에서 돌파할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 들거든요. 네. 그들은 너무 견고하게 여성계 그 학자들 막 권위 있는 이름을 붙이고서 이론을 생산해내는 이론가들이 막 이렇게 견고하게 우리를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여성 대중들의 목소리 이것은 전혀 그들에게 전달되지가 않으니까 근데 어떤 자리든 다 우리는 여성 대중들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려고 그 자리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짜 자연재해 앞에 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니까요. 예. 그런 무기력함이 좀 와서 이게 막 당장에 막 내가 어떻게 하고 막 이런 분노 그러니까 행동으로 하려면 이게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동력이 나오기가 약간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무기력함. 계란으로 바위치는 느낌. 맞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생각보다 그들은 우리를 무서워한다. 네. 그리고 레디컬이 한 줌이라고 하면은 전체 여성 학계는 얼만큼 될 것 같으세요? 더 걔네도 한 적죠. 줌이에요. 아니 근데 네. 여성 학계도 한 줌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 속으로 들어가서 젠더니 뭐니 플루이드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봤자 전혀 뭔 안 소리야, 통한다는 거를 고비적.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더더욱 소통 안 되는 쪽이 어딘지는 사실은 그쪽이 더 소통이 안 지금 돼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지나오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네. 그 소수의 학계, 특히 그런 그 엘리트들, 그 막 현실 모르고 살아도 책상 상관없는 앞에서만 있는 분들. 그 엘리트들과 그 남자들, 그 사람들만 좀 약간 이상한 망상 속에서 사는 것 같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안에서 싸우다 보면 너무 좁은 풀 안에서 싸우다 보면 무기력하고 화나고 막 분노하고 이런데 또 그럴 때는 또 좀 더 넓게 보고 생각해보면 그들이 뭐 여성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저희는 대중 여성들과 함께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대중 여성들. 그렇기 때문에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은, 그러니까 레디컬 뺍시다. 페미니즘 운동은 대중을 향해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들은 그렇게 할수록 사실 점점 대중하고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운동을 할 때 항상 머릿속으로 이것이 지금 대중을 껴안는 길인가, 대중 여성들을 향한 길인가, 아니면 대중 여성들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그룹하고 우리끼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인가를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뭐 탈코르셋이나 비혼 운동 다룰 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탈코 운동이나 비혼 운동 다 너무 중요하고 좋은 운동들인데 그 운동이 우리끼리 그러니까 벽을 치고 우리끼리의 문화를 만들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운동이 확장되지가 망한다. 못하니까. 네, 그래서 탈코 못하신 분들을 향해서 가야 되고 그분들을 자꾸 모이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야 되고 비혼 못하신 분들 아직 비혼 비출산 왜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왜 나랑 다른지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접점을 계속 만들어 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도 우리의 안정감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만의 문화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대중 여성을 향한 운동이 그분을- 이게 자꾸 이렇게 밖으로 퍼져 나가야지 네. 운동인 건데 이게 안으로만 고여버리면은 운동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냥 서브컬처가 돼버리는 거지. 예. 예. 너무 싫으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어요. 이렇게 무기력하자고 드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결국 2017년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 2018년 열다복스가 설립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사건들이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그 남자들, 정신적 여성이라 주장하는 그 남자들과 그 다음에 오늘 살펴봤던 2017년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첫 시간에도 우리가 트랜스젠더리즘 특집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다뤘었거든요. 뭐 그런 사건들이 뭐 우리 하리수와 그 한서희 씨가 일으켰던 그 논쟁, 그 뭐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의 그분이 만들었던 그런 싸움들 이런 것들도 다 얘기했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에게도 플랫폼이 생겼고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바탕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의 운동이 뭐였냐. 여성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여성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이 판에서 아무도 안 껴주죠. 여성 단체에 아무도 안 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게 되면 그쪽의 정치적 입장을 따라야 되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출판사를 차렸고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가 내고 싶은 책을 다 내고 또 이런 책들이 수많은 여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여성 학자들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용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게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판을 하는 여성들은 0이었다. 물론 이제 내심 좀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저는 감히 옛날에- 말하지 못한 거지. 예전에 하리수를 보면서 좀 이상했거든요. 물론 남자들이 리수영 그러면 유치해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리수를 보면 좀 이상했어요. 너무 과도한 여성성을 막 그렇게 강조하는 걸 보고 왜 난 저렇게 하지 않아도 여잔데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해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엄연히 하나의 세력이 됐고 그러한 세력이 점점 더 커졌고 2016년, 2017년보다 해화역 시위를 거치면서 훨씬 더 많은 여성들이 생물학적 여성 운동에 대해서 공감하게 됐고 당연히 여성 운동은 XX를 위한 거고. 저도 진짜 이 운동의 혜택을 본 것 같아요. 저는 또 세대가 조금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더 뭔가 그 하리수가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 못했고 트랜스젠더 이상하다는 생각 못했고 더 그런 개인의 자유 존중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하고 싶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 옳지 않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옳지 않아. 이런 생각이 되게 컸기 때문에 특히 페미니즘 알고 나서 스카랑 아직 판이 분리되기 전에 막 그런 페미 행사에 가면은 트랜스젠더들이 있고 막 크로스 드레서인지 뭔지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러면 내가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뭐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뭐 지금 우리가 배운 단어로는 패싱 내가 그분을 함부로 패싱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그 스카 페미니즘의 영향인 거죠. 내가 페미니즘 처음 입문했을 때 그 스카를 접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죄책감을 자극하는 내가 혐오자가 아닐까? 내가 기득권이 아닐까? 난 시스젠더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저도 이 레디컬 페미니즘 지혜님이 열다북스를 만들고 이렇게 운동하신 거에 엄청난 수혜를 받았다. 네. 아유 무슨 수혜를 받아 같이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같이 물론 뭐 저 항상 그 같이 하지 않았다면 못했겠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열다북스입니다. 그런데 2020년 10월에 광주 여성영화제가 우리를 건드렸어? 아니 우리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와서 만들어진 이 출판사인데 그동안 저희가 이렇게 어디 가서 관광대지 잘 안 왔거든요. 예, 그럼요. 저희 팟캐스트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들으시면서 불편하셨어도 저는 진짜 한풀이를 오늘 한 번 한 거예요. 속 시원해요. 예. 네, 그동안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떤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아름아름은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플랫폼에서 저희 이렇게 배제당했고 저희 이렇게 잘렸고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지 않은 것도 있죠. 일부러 하지 네. 않은 이유는 어떤 공격당하고 있다, 억울하다, 우리 여전히 한 줌이고 소수고 나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고 계속 판이 커지고 있고 이전에는 이 문제에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페미광장도 깨졌고 근본 없는 페미니즘 때 오래된 페미니스트들이 서로 반목하는 관계가 되고 그런 거 판을 흔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고여있던 그만큼 영향력을 줬다는 예, 건데. 그럼요. 그만큼 고여있던 판을 엄청나게 흔들어서 그게 다 깨지게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게 어쨌든 토론을 하게 예. 의견이 다르건 뭐건 안 보건 당연하죠. 이걸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엄청난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있다. 사실은 지금도 이 그 메갈리아 워마드 이후에 만들어진 여성 조직들이 꼭 출판사 형식이나 여성 단체 형식이 아니라도 여러 여성 조직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트랜스젠더에 비판적이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는 순간 대중성을 잃기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뭐 건이랑 좀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일에서 다 배제될까 잘리니까. 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보는 여기 비슷해 우리처럼 다트젠 비판적이야 알지만 그분들이 직접 드러내지 않을 때 우리 서로 그거 존중하잖아요. 네. 근데 열다복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전혀 숨기지 않는 걸로 그리고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계속 공론화해서 싸우는 걸로 하고 있고 그게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우리를 사실 잘못 건드렸고 이미 알고 이번에 계실 거예요.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영화제 쪽 분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열다복스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열다복스가 어떤 데인지 네네네. 이 대표가 아, 어떤 또라이인지. 그 여성계에서 사실 오프라인으로 가면은 거의 그냥 그래요. 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책 만들어서 내고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책들을 계속 만들고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막 페북에 그때 사건 터질 때마다 막 글 쓰고 막 관광거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훨씬 더 우리가 큰 여유가 영향력을, 있다라고 하는 네. 거. 그리고 습가들의 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저는 확신해요. 아니, 그분들 굉장히 위기감 느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무슨 한마디만 해도 막 그거에 반응해서 글 쓰시거든요? 여여친에서 무슨 한마디만 해도 저번에 무슨 트랜스젠더 위헌이다. 네. 이거 얘기했다가 막 그분들 글 쓰시고 막 그랬거든요? 아, 예, 그럼요. 사실 다 지켜보고 그러니까 있어요, 저희를. 먹금을 안 하고 반응을 해주면 우리가 더 날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르는 척 하고 있지만 사실 너무 큰 그 떡밥이 있을 때는 그 가만히 참지를 못하고 막 네. 난리를 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유튜브 방송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는 지지 않죠. 음. 그래서 우리 열다복스가 이번에도 지지 않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고. 무려 100만 원어치의 책 65권. 젠더는 네. 해롭다를 제외하고 알아서 제외해주고 65권을 광주 여성들에게 그냥 진짜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후원하려고 했던 그 65권의 책이 돌아왔어요. 우리 사무실로. 문전박대를 당하고 사무실로 와서 그냥 상자째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뭐 다시 창고로 창고에 보내고. 넣어서 다시 판매를 하고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책은 반드시 가려고 했던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희가 광주로 갑니다. 네. 네. 광주 여성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11월 15일에 네. 광주에 가서 네. 문화전당역 네. 3번 출구 네. 그 앞에서 저희가 책을 나눠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 드리려고 지금까지 네.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떠든 건데요. 네. 네. 11월 15일. 우리 이 방송 나가는 날이 11월 10일입니다, 여러분. 11월 네. 10일이고요. 5일 뒤에요. 네. 우리가 광주에 가는 날은 11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낮 12시부터 음. 2시까지 2시간 동안 짧게 치고 가려고요. 네네,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딱 2시간 동안 광주 문화전당역 3번 출구 앞에 이렇게 조그만 공원이 있더라고요. 출구 앞쪽으로. 거기서 저희 책을 나눠드릴 겁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는 작은 뭐 어떤 미션 하나만 수행을 하면 뭐 퀴즈 네. 같은 거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책을 드립니다. 네. 열다북스의 책들이 여러 종을 가지고 갈 거고 원래 후원하려고 했던 100만 원어치의 책을 가지고 갈 건데 이번에는 젠더는 해롭다를 넣습니다. 이 사건의 그 근본적인 그 원흉이 됐던 트랜스젠더, 예, 트랜스젠더의 해로움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합니다. 네, 전단지도 배포합니다, 여러분. 네. 길에서 진짜 사람들, 네. 일반 여성들, 네. 대중 여성들에게 트랜스젠더의 실체를 알리는 전단지를 진짜로 뿌릴 겁니다. 뿌립니다. 왜냐면 네. 우리는 그거 되도록이면 좋게 우리 원래 열다북스 이런 쪽이지만 좋게 하려고 했으나 이왕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후원을 할 자격조차 내 돈 내고 내 돈 내고 내가 후원하겠다는데. 그것을 거절당하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주에 가서 트랜스젠더리즘의 해악성을 널리 알리고 여러분들에게 책도 나눠드리고 네. 그리고 가는 김에 저와 또 몇몇 저자들이 같이 가서 사인도 네. 열다북스 책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면은 네. 그 책 앞에나 뒤에 네. 사인 받으실 수 있어요. 사인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같이 여여친 진행 중인 지희님 사인 받고 싶으시죠? 네? 제가 왜 책에 사인을 하죠? 아, 책을 뭐 제가 표지 디자인한 게 있긴 합니다. 네. 이렇게 표지 끼워가지고. 디자이너 임지인. 네. 네네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지희님이. 네. 그래서 우리 사인도 해드리고 얼굴도 네. 보고 우리 네. 열다부스 굿즈도 몇 개 챙겨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뵐 거고. 네. 일단 뭐 우리 때문에- 코로나로 뭐 너무 못 본 지 오래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만나고 싶어요. 네, 우리 막 사실은 만나면 다 꼭꼭 껴안아주고 싶고 막 이렇지만 조금 접촉은 좀 최소화하더라도 그래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다. 우리가 슐라 제프리스 광주 젠더 박살 그 행사 한 지 딱 꼬박 1년 만에 광주에 다시 갑니다. 그래서 광주 패미분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오셔도 돼요. 네. 오시면 책 드리니까 꼭 갖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빨리 오시면 좋습니다. 네. 왜냐면 책별로 종류가 다양하고 책별로 권수가 정해져 있어서 좀 일찍 12시에 맞춰서 오시면 원하시는 책을 빨리 받아가실 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언제라고요? 11월 15일 네, 11월 15일 일요일. 예. 일요일 12시 부터 2시까지 12시부터 2시까지 문화전당역에서 뵙겠습니다. 만나요. 3번 출구입니다, 여러분. 네. 네.